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분배 원가 계산 해볼게요. 자, 분배 원가 계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이 아니라 일반 본사 있죠? 본사, 요런 본사에서는 마케팅 부서, 뭐 경영 기획 부서,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부서. 그죠? 근데 왠지 공장이라고 하면 부서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뭐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라고 부르는 걸 공장에서는 부문이라고 불러요. 알죠? 근데 우리가 부문이 되게 많죠. 맞죠? 많은데 그 부문을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어떻게 나뉘냐면 직접 물건을 만드는 부문. 알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자동차로 따지면 조립하는 과정이 있고 성형하는 과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뭐 조립 부문, 절단 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제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단지 보조만 해주는 부분 있죠.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당 부문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진 않죠, 얘네들이. 그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자동차를 만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도 자동차를 만들진 않죠. 하지만 얘네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조립 부분, 뭐 절단 부분, 뭐 성형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도움이 없으면 전기 안 받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요?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한 원재료는 어디서 사오는 거냐면 당연히 제조부문에서 사오는 거예요. 맞죠? 제조 부문에서 사와서 제조 부문이 직접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은 제품의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 있잖아요. 그럼 보조 부문은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해요, 안 해요? 분명히 기여해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T계정 있었잖아요. 제조간접비 T계정 있잖아요. 그 T계정에서도 제조간접비, 뭐 전력비, 임차료 이런 애들이 분명히 제품을 직접 못 만들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공헌을 하잖아요. 공헌을 하니까 우리가 제공품에 갔다가 제품에 간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요 보조 부문의 원가도 제품에 보내주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헌하니까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조 부문이 분명히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헌해주는 부문이니까 분명히 제품을 보내는 건 맞거든요. 근데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제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있지만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 얘네들 안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방법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보내주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 부문은 본인에서 발생한 금액과 보조 부문한테 받은 금액을 합쳐서 제품에 보내주면 보조 부문의 금액은 제조 부문이랑 쿠션 한 방 쳐서 제품에 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조 부문의 발생한 원가는 제품에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는 없고 대신에 제조 부문에 뿜빠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얘를 내는 거예요. 여기가 별표예요. 무조건입니다. 여기만 내요. 주구장창에만 냅니다. 음.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산 문제도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로 따지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 부문은 여기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식당 부문, 수선 부문, 전력 부문 얘네들이 분명히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건 맞죠? 그죠? 근데 뭐 여러분 제조 부문이 보조 부문 도와줘요? 그러진 않아요. 맞죠? 자동차를 만들다가 야, 내가 밥 해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밥 해주는 부분 얘네들이 와서 밥 먹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을 도와주지만 제조 부문은 보조 부문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는 가끔씩 가서 밥을 해줍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럼 그 예외적인 걸 하지 말고. 맞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그 작업하시는 분들 밥 안 먹어요?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선 부문은 전기 안 받아요? 같이 수선하려면 여러분들 계량기 있어야 그 전기를 받아야 빛에서 여러분 수선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요걸 출제 맨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그러면 보조 부문 서로 간에 용역을 주고받아요, 실제로. 맞죠? 주고받는 걸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일부 할 거냐, 이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 말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도 파생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다라는 거 어떻게 출제하냐? 그냥 이렇게 출제해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주고받는 걸 고려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놓고 뭐 4번 민국배분법 이렇게 되네요. 민국배분법. 아셨죠? 그럼 그거 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문제 대비하실 때. 맞죠? 꼭 세 개를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론도 잘 잡으셔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에 보시죠. 여기요. 자,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일단 직접배분법이에요. 자, 핵심이 되는 것만 요거 뭐냐면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는 거 아예 쌩까요. 그러니까 귀찮다라는 거야. 아, 귀찮아. 그냥 야, 보조 부문끼리 돈 주고받는 거 쌩까. 그냥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만 뿜빠요. 끝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쉽습니다. 실제 계산 문제가 나와도 쌩까는 방법이니까. 아셨죠? 일단 말 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러면 쌩까는 방법이니까 단점은 부정확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점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말 문제 대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장점이죠. 왜? 쉬워, 간단해. 그죠? 그래서 계산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분법은 여기 말 문제.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부분적 인식이다라는 거 일부는 잡겠다라는 거 일부는 자, 그리고 단계라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 문제 대비입니다. 그래서 단계 배우법은 순서라는 말을 꼭 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거든요. 알죠? 순서. 음. 그리고 얘는 실기용이에요. 실기용입니다. 이거 실기용. 실기용이란다. 그 계산 문제용입니다. 계산 문제용. 뭐냐면 이 후순위 보조분의 배부를 해준다라는 배부 여기. 후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한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후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게 나중순위란 얘기잖아요. 한국말로 따지면 맞죠? 그럼 거꾸로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선순위. 선순위가 먼저죠, 먼저. 선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배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뿜빠이를 배부라고 합니다. 배분 또는 배부. 맞죠? 배분. 이런 말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다 뿜빠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따지면 나눠준다. 단계배우법이 계산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요. 상호배분법은 이름에 상호가 들어가죠. 상호. 상호 고려 다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얘는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인식을 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장점은 됐다 정확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공장에서는 보조분끼리도 서로 간에 도움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계산이 정확해요, 장점은. 하지만 단점은 2차 방정식 써야 돼요, 2차 방정식. 계산이 복잡. 이게 단점. 자, 그럼 말문제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뭐냐면 시험에서는 말문제는 다 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말문제는. 하지만 다행히 계산 문제는 요 두 개까지가 출제 범위입니다. 요 계산 문제는 요 계산 문제는 여기 단계 배분법 하고요. 직접 배분법까지만 출제 범위예요. 이 상호 배분법은 세무 1급서부터 내면 세무 1급. 그러니까 세무 2급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그렇죠?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말 문제 나오면 원가에게 되게 쉬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조금 처음에는 당황하실 거예요. 당혹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원가 회계를 하실 때에는 수학은 괜찮거든요. 수학은 못 하셔도 됩니다. 저도 수학은 잘 못하니까. 대신에 산수할 줄 모르시면 힘들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숫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그건 회계가 안 되시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수까지는 돼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그렇죠? 산수. 좀 이따 갈 때 여러분 표정 어두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아웃사이더가 될게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저예요. 죄송해요. 네.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그분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자, 여기 123페이지 6번 가지고요. 계산 문제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123페이지 6번 보시죠. 자, 교재 123페이지의 6번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숙제 검사할 때 1교시 끝나고, 원가에게. 내일까지라고 했나요? 알았어. 내일 하겠습니다. 음, 네.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원가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막 틀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동그라미 계속 쳐집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했다가 맨날 똑같은 문제 나오거든요. 맞죠? 네. 그렇죠, 여러분. 푼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자, 여기. 자,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 이거를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게 모든 걸 다 풀어보겠다라는 거지 물음을 해석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 건 여러분이 밑줄 치실게요. 여기에 밑줄 좀 뭐냐면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여기만 밑줄 좀 쳐주시면 돼요. 음.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렇게 주면 딱 봐도 어떤 방법 쓰라는 얘기냐면 직접 배부법 쓰라는 얘기예요. 맞죠? 다른 보조 부문에는 안 배부하겠다라는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생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접 배부법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게 숫자만 보면 광기를 일으키시는 분이 가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회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이 숫자 보면 광기 일으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됐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중요한 게 있는지 보실게요. 뭐냐면, 이 화면 보세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다 나눠줘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단지 이 세 가지 방법 있죠.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보조 부문끼리 서로 간에 도움 주는 걸 쌩깔 거냐 안 쌩깔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론적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는 0이 돼야 돼 무조건. 다 제조분에 다 긁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일단은 이걸 꼭 생각하시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이제 교재 보시면 그 보조 부문이 수선 부문하고 관리 부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제조 부문이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조 부문에 제조 간접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게 보조 부문이잖아요. 보시면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에 원가가 8만 원이 있죠. 본인의 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수선 부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에 제조 간접비가 8만 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에 제조 간접비가 10만 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보조 부문의 원가가 남아있죠. 근데 제가 아까 보조 부문은 최종적으로 예, 제조 부문에 다 보내줘야 되니까 얘는 최종 0이 돼야 되거든요. 0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보이세요? 배분전. 그러니까 배분전이 뭐냐면 이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누어 주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누어 주기 전. 그죠? 아직 있으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배분 후. 이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눠 준 거고 얘는 안 나눠 준 거고. 이렇게 배분 후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누어 준 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띄우겠지만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이에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0이에요, 무조건. 아셨죠? 당연히 우리 시험에는 배분전 금액을 줄 거란 말, 당연히. 자, 왜 이래 또.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 퍼센트 보이세요? 그럼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보조 부문은 또 다른 보조 부문도 도와주고 제조 부문도 도와준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선 부문이 보조 부문이었죠, 방금. 여기가 수선 부문이 보조 부문이었단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그 다음에 관리 부문도 보조 부문이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제공하는 퍼센트를 준 거예요. 이거 해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해석을 위아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눈동자가요. 무슨 말이냐? 화면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 이거 해석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이 뜻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럼 이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 여기가 수선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선 부분. 되세요? 그러면 수선 부분이 왼에서 오로 갑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20%의 수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선 부문이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제공하냐? 관리 부문에 만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수선 부문이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몇 개 더 해볼게요. 몇 개 더. 자, 여기. 수선 부문이 쭉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40% 만나죠. 그럼 이 40%는 수선 부문이 지금 조립 부문에 만나잖아요.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4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이 뜻이에요. 아셨죠? 어떻게 보는지 되세요? 그럼 질문 좀. 그럼 수선 부문이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한테는 몇 퍼센트의 수선 용역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수선이 절단한테. 그렇죠. 4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선이 쭉 왼쪽에서 오른쪽 갑니다. 절단한테 4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되시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해볼게요. 갈색 뭐냐면, 여기요. 자, 갈색. 이제 아래 관리 부분 있죠, 관리 부분. 그죠? 여기. 이게 관리 부문이 나눠준다는,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이 이렇게, 요거, 갈색.
그럼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항상 외노입니다. 외노. 관리 부문이 50%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리 부문이 위쪽에 있는 수선 부문의 5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어렵진 않죠, 이게. 그죠? 모든 방법이 용역 제공하는 건 이렇게 봅니다. 모든 방법이요. 그럼 질문 좀. 관리 부문이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한테 몇 퍼센트의 관리 용역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20% 이렇게. 관리가 쭉 가서 20%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립 부문과 교차하는 지점이니까 관리가 조립한테 2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해석되시겠어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럼 관리가 절단한테는 몇 퍼센트의 관리를 제공해줘요? 그 30%죠. 관리가 쭉 갑니다. 만나는 지점 여기는 30%니까 절단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3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쉽죠? 일단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게. 알죠? 이것만 해석하시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알죠?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직접 배부법의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 받는 거 쌩깐다. 알죠? 이제 그것까지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물론 산수가 조금 되시긴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해석했습니다. 그걸 여기다 띄울게요. 자, 보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우리 방금으로 따지면 요게 수선 부문이 보조였고 관리 부문이 보조였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이렇게 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수선이 관리한테 20%의 수선 용역 제공 이렇게 아까 이렇게 봤었죠? 표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수선이 조립 부문한테 40%의 수선 용역을 제공.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수선이 절단 부문한테 40%의 수선 용역을 제공.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자 아래입니다. 이제 관리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50%의 관리 용역 제공이 뜻이었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20%의 관리 용역 제공.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30%의 용역 제공. 이거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대로. 맞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직접 배부법의 논리를 쓰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직접 배부법의 핵심은 뭐냐면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용역을 주고받아요. 받는 걸 쌩깐다라고 해서 쌩깐다. 그럼 보세요. 이 화면.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분명히 여기 수선 부문이 보조 부문이잖아요. 수선 부문이 지금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건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한테 용역 제공하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요. 그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리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50%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되세요? 왜 이것만 하냐면 제가 그랬죠. 직접 배법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는 걸 쌩까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걸 쌩까. 쌩깐다라는 건 요거 안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안하다, 너한테 안 나눠주기 귀찮다 이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X 치고 시작하는 거 추천. 처음 연습하실 때는 X, 이거는 답만 맞으시면 되니까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알죠? 대신에 처음 연습하실 때는 쌩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X를 쳐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눠 죽을 수가 있어, 또. 일단은.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요. 항상 보조 부문은 무조건 배분 후 금액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제조분에 싹 다 긁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먼저 배부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수선 부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수선 부문은 얼마를 보내줘야 0이 되는 거예요? 8만 원 다 보내줘야죠, 8만 원. 맞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수선 부문 나 8만 원 있는 거 다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FM대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그럼 수선 부문은 지금 8만 원 보내줘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선 부문 입장에서 분명히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FM이냐면, 그러면 분명히 수선 부문은 지금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적지 마세요. 8만 원에 20%를 관리 부문한테 나눠줘야 돼, 원래는. 맞죠? 20% 지금 수선료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리용역한테, 관리 부문한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지금 X 쳐놨잖아요. 뭐예요? 제 뿜빠이 하지 않겠다. 이만 X가 뭐 안 나눠줌 있듯이 안 나눠줌. 알죠? 안 나눠주니까 미안하지만 여기에 16,000원 원래 보내줘야 되잖아요. 요거 안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미안하지만 직접 배워보면 쌩간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조 부문은 관리 부문이라는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쌩까잖아요. 되세요? 그럼 쌩까니까 수선 부문은 그냥 여기에다만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립 부문에 40%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40%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만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분배 안 하고. 왜냐하면 보조가 보조한테 주는 거니까. 되세요? 그러면 곱하기 40%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왜? 보조 반반이죠. 이 둘만 고려하는 거잖아. 40%하고 40% 제공하는 것만 고려하는 거잖아. 20% 제공하는 거 무시하는 거니까.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40대 40의 비율대로 8만 원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되세요? 그럼 당연히 8만 원에 40대 40이면 당연히 반반 나눠줘요. 반반. 그냥 40% 곱해버리면 여러분들 100% 해버린 거잖아. 안 되지. 맞죠? 이거 20% 쌩까는 거니까 그냥 80%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8만 원 보내줘야죠? 원래 배분 대상이 8만 원이에요. 그럼 이 8만 원은 전체 40대 40, 80%에 대한 거잖아요. 전체. 20%는 쌩까니까. 맞죠? 그 중에 조립 부문한테,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퍼센트가 40%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산하면 이게 4만 원 나올 거예요. 요거가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좀 산수 문제. 8만 원이 총 나눠줄 금액이잖아요. 전체 나눠줄 금액. 그죠? 수선 부문이 나눠줄 전체 금액은 8만 원입니다. 그럼 이 8만 원은 조립과 절단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80%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40%만큼 분배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표현하자면 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다시 화면.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수선 부문이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한테 보내줄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전체 배분 대상 8만 원. 맞죠? 근데 이 8만 원은 40대 40만 고려하는 거니까 전체 80%에 대한 거. 그렇죠? 이 중에 수선 부문이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한테 제공하는 용역이 40%잖아요. 요 비율로 나눠주면 얘가 4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여기 이제 관리 부문이 나눠줘야 돼요. 관리 부문. 자, 그럼 지금 관리 부문의 원가는 10만 원이죠. 맞죠? 그럼 관리 부문이 나눠줄 금액이 0 되려면 10만 원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10만 원 나눠주겠다라는 뜻입니다. 10만 원.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5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오케이? 그러면 10만 원에 50%를 원래 수선 부문한테 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관리 부문이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의 5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맞죠? 근데 아까 직접 배웠던 뭐라고 했냐면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건 쌩깐다라는 건 보조 부문이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건 우리가 쌩깐다라는 건 안 나눠주겠다라는 항상
쌩 깐다. 무시하겠다라는 건 안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안 나눠줘요. 5만 원 안 나눠주겠다라는 거 여기다가. 원래 나눠줘야 되지만. 이렇게 되세요? 눈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 부문은 어디에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관리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20%의 관리 용역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30%의 관리 용역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 부문은 10만 원 중에서 요 두 개만 보내주는 거죠. 20대 30의 비율대로 보내주는 게 맞죠. 되세요? 요 50%안 나눠주는 거 여기 쌩까니까. 쌩까니까 그냥 관리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20% 제공하는 것과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30% 제공하는 그것만 고려해서 10만 원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되세요?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관리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분배할 금액은 10만 원이 총 분배할 금액이 총 분배할 금액. 그죠? 분배할 금액인데 이 50%에 배부 안 하잖아. 이거 쌩간다라고 했잖아요. 쌩까니까 전체 50%에 대한 거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 중에서 관리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용역의 퍼센테이지가 20%니까 분자 25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때 또 설명드렸지만 재무액에서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고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다라는 거 진짜 많이 써요. 특히 원가액에서. 이렇게 되실까요? 안 좋으신데? 자, 그 다음에 자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10만 원 중에서 이 10만 원은 전체 20대 30의 비율로 보내줘야 되니까 총 50%에 대한 거죠? 되세요? 이 중에서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제공하는 용역의 퍼센테이지 30%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시면 여기가 4만 원이 될 거다라는 거. 4만 원. 여기가 6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 그럼 제가 이거 빨간색. 그럼 수선부 이게 보조 부분이죠. 보조 부분인 수선 부분이 조립 부문한테 4만 원 주잖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이 지금 조립 부문한테 4만 원 주죠. 배분하면. 되세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게 조립 부문의 전체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8만 원일 겁니다. 8만 원. 이게 조립 부문의 전체 원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의 전체 금액 구해볼게요. 녹색으로. 그럼 우리가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주는 금액은 4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보내주는 금액 6만 원이죠. 됐나요? 그럼 이 녹색을 다 더한 게 절단 부문의 전체 원가가 되겠죠. 그죠? 보조한테 받은 거 합쳐가지고 하시면 얘가 1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양하겠죠, 여러분들. 뭘 물어볼지 몰라서 그래요. 되셔요?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으시다. 산수 때문에 그런 것인 건지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리신 건지.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기실 게 이론 쪽에서 직접 배울 것과 단계 배움의 핵심이 뭔지를 꼭 챙겨주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에 실제로는 제공하지만 쌩깐다라는 건 안 나눠주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쉬었다가요. 우리 8시 2분에